진짜로? 진짜? 너무 소름 돋아. MT 같은 거 가본 적 있어요? MT 같은 거 가본 거 없어요. 오늘이 MT예요. 같이 놀아주러 왔어요 지금. MT는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서운 얘기하고 좀 재밌는 얘기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그 MT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는 거. 그러니까 뭐 썸남이 있어? 막 거기? 썸남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약간 달라져. 뭐가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갑자기 달라져. 썸남을 어디에 앉혀야 되나? 무서우면 얘기해. 너무 무서워. 빈 공간에 혼자 얘기해서 너무 무서워. 누가 시작할래? 무서운 얘기. 그럼 들은 썰? 친구 이야기. 군대 때 겪은 건데. 네, 군대에서 제가 휴가 나와서 얘가 혼자서 집에 자고 있었던 거야. TV 보다가.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보통 그럴 때잖아. 뭔가 쎄하다 느낌이 들 때 살짝 약간 삼잠 자듯이 들었다가 살짝 떠지는 거 있잖아. 그런 상황에 딱 떴는데 TV 보다 잠들었어. 저쪽 방에 문이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짝 소리가 들더라고. 근데 보통 이런 소리가 딱 들리니까 사람 놀래긴 하잖아. 그러니까 조심히 딱 가봤다. 천천히 갔다. 아니 왜 확인을 하러 가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지 또 봤는데 그 작은 문틈 사이로만 뭔가 보이는 거야. 약간 그 관절 꺾인 소리야. 딱 약간. 그래서 약간 그게 손이 이렇게 꺾인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꺾인 거야.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고 했잖아. 그게 갑자기 쾅 닫힌 거야.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놀라서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화장한데. 그래서 뭐 다행히 아무것도 없긴 했는데 너무 자기는 약간 좀 특이한 경험이었고. 뭐야 이제 그러면 그게 가위는 뭐야? 뭐지? 모르시지 뭐야? 사실. 아 너무 무서운데? 그 뒤로 걔는 문 닫고 먼저 못 잔다. 트라우마? 계속 문 다 열어놓고. 아 집에 혼자 사는데 어떡해. 혼자 안 살아요? 혼자 살아요. 오늘 집에 가면 귀신 있다. 아 진짜 싫다. 갑자기. 둘이 사네요. 와 제일 무서운데? 제일 사이코 같아. 다 뭐 없어요? 다 뭐 귀신 본 썰 없어요? 해도 돼요? 진짜 썰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맨날 그 책상에 엎드려서 잤거든요. 계속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에 눌릴 때마다 손가락을 까딱하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잠들었는데 손가락 까딱했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귀신이 손을 이렇게 진짜로? 엄마, 무서워. 소름, 완전 소름. 보여? 내 소름 보여? 혹시? 소름 이거 찍어야 돼. 감독님, 빨리 찍어. 아니, 나 옛날에 러블리즈 숙소 생활할 때 다른 연습생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머리 긴 친구. 멤버가 겪은 일이야. 그 멤버가 눈을 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고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친구, 그 다른 연습생 친구가 멤버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는 계속 자고 있었다고. 뭐야? 그럼 누구야?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 숙소가 잠깐만 진짜 우리 여기서 얘기하자. 나 여기서 얘기할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어. 진짜로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면 저는 이거 무서운 썰 아닌데 하나만 더 풀어도 돼요? 풀어주세요. 진짜 친구 썰. 친구 써. 완전 실화인데 실화인데? 어릴 적에 친구 집이 엄청 잘 살았대요. 유복해가지고. 부럽다.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친구랑 언니들까지 3대가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할아버지가 지인 장례식장에 다녀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약간 남은 음식을 싸오신 거예요.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다 같이 먹은 거지.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잠에 들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울고 있었고 돈 좀 달라고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다 해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5,000원을 꿈에서 건네줬대요. 5,000원을? 5,000원을? 그리고 그래서 깼는데 근데 그날부터 집에서 약간 너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제 계속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날 기점부터 해서 치매기가 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와서 집에 계속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아무도 없는데 막 비닐 막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것도 들리고 그날부터 약간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약간 원래 유복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아예 쫄딱 망하고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위에서 약간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가 단독주택이었대요. 3대만 사는.
근데 위에 다락방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막 자꾸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 다 망하고 빨간 딱지가 붙고 와, 그 결국 이제 정도로? 거기 집에 나오게 된 거예요, 친구가. 완전 작은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 이사 간 이후로부터는 엄청 조용하고 막 그런 소리 아예 안 들리고 이렇게 됐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 이제 들어간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세입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대요. 세입자. 약간 쿵쾅거리고 똑같은 소리 들리고 그 세입자 집도 약간 망하기 시작하고 막 그 일자리 잘리고 약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무당을 불러서 결국 구슬을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귀신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세입자 너무 무서워서 다 나오게 됐고 그 집에는 아예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이유가 뭐야? 이유가 왜 갑자기 근데 어린아이한테 5,000원을 줬는데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싸들고 왔잖아요. 거기서 그 다 같이 가족들끼리 먹었다. 아씨 무서워. 소름 돋아. 씨. 소금 털어야 되고 편의점 가서 뭐 어디 세 군데 들러야 된다. 그런 거 사람 많은 데가 들리고 사람 많은데 왜 들려? 사람 다 떨어지게 귀신. 되게 사람 많고 시끄러운 데 들려서 그런 거좀 아 진짜? 귀신이 다른 데 붙는데. 아 헉, 그럼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F 완전 F. 미안하잖아. 아 너무 무서워. 어떡해? 어떤 썰 또 얘기해 주세요. 저희 엄마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진짜 옛날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말로? 반말로 할게. 반말로. 엄마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엄마 친구가 완전 아기 때 같이 살던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어. 근데 좀 증조 할아버지가 약간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좀 몸이 많이 편찮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병원에 좀 입원해 계셨는데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은 첫째 부부가 증조 할아버지를 돌보시는 날이었대. 근데 이제 증조 할아버지는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거의 기력도 없고 약간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좀 누워 계시고 완전 새벽이어가지고 밤이어가지고 그 첫째 부부가 돌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없이 문이 열리면서 검은색 형체 같은 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며느리가 먼저 깨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했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그 형체가 그 할아버지 계신 침대 쪽으로 말없이 걸어가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히려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약간 숨이 좀 거칠어지긴 하는데 뭔가 의식이 더 또렷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점점 그렇게 하더래. 그러다 그 검은 형체가 계속 그걸 보다가 갑자기 말을 하더래. 너가 가기 싫으면 여기 있는 누구를 한 명이라도 데려가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거기 첫째 며느리가 호흡이 안 되면서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 듯이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남편이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할아버지 가시라고. 내 아내 이름 부르면서 얘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딱 할아버지가 이제 무서워. 할아버지가 숨이 순간 갑자기 막 거칠어지더니 눈이 천천히 감기면서 힘이 싹 빠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약간 쓰러진 며느리가 약간 숨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시고 주변에도 갑자기 그 검은색 형체가 사라지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며느리랑 남편이랑 했던 얘기가 들어보니까 둘 다 똑같은 걸 본 것 같아. 와 그러고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너무 무서워. 종사자 온 거 아니야? 왜 다 까만색을 입고 왔어? 이 중에도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중에도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나와. 아 진짜 빨리 나와. 맞네 지금 기체. 맞네 지금 기체. 아씨. 왜 열려? 저거 왜 열려? 저거 왜 열려? 진짜 저거 왜 열렸어? 아 진짜 왜 열렸어 저거? 왜 열린 거야 저거 방금? 아니 뭐 진짜로? 열려 있어? 아니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열렸다고. 아니 왜 열리는 거야? 바람이 저기서 불었다고. 빨리 잠깐만 진짜 빨리 확인해. 나 진짜 만약에 누구 튀어나오잖아. 나 그럼 나 진짜 나 핸드폰 던져 진짜로. 매니저님 누구 있어요? 없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저게 열렸다고? 말도 안 돼. 한통속이야 맞지? 나 몰라 신발 신고 있어. 몰라 왜 저래 진짜 하지 마. 매니저님 빨리 가서 삭삭지 지져주세요 빨리. 매니저님 빨리 삭삭지 지져주세요. 아 매니저님 빨리. 아 왜 저래? 저거 왜 열린 거야? 근데 떨어지면서 왜 떨어지는데? 갑자기 왜 떨어지는데? 저기 사람도 없는데 왜 떨어지는데?
아, 열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진짜로. 매너네. 바람 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바람이 저기 지금 바람이 창문이 안 보여. 저거 왜 열리? 와 뒤에 있지 마. 뒤에 있지 마. 근데 그런 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로. 나 놀란 거 보고 더 놀랐어 진짜. 아 잠깐만 나 진짜 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 씨. 저기 문 뒤에 나 100% 뭐 있다 진짜. 저게 문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2층인데? 아 잠깐 진짜 찌는 진짜. 하지 마 진짜.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돼서 여러분들 쫓아다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무섭다. 내가 이제 귀신 썰 한번 찾아볼게요. 와 실화래요 실화. 저 출장 때문에 하루 모텔에서 묵은 친구 이야기랍니다. 봄에서 여름 지나가던 바람 불던 시기였어요. 친구는 조금 좁은 동네에 새로 리모델링 했다는 한 부티크 모델을 갔습니다. 1호부터 9호 라인은 공사장 뷰였는데 새로 리모델링도 했고 결정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친구는 소음이 덜한 공사장 뷰인 601호를 배정받았습니다. 601호는 6층 복도 맨 끝이에요. 그 방은 침대 옆에 욕조까지 있었는데 그날 밤에 욕조에 입욕제도 풀고 즐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이 이제 차려면 10분은 걸리니까 침대에 잠시 누워서 기다리는데 밤에도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싶었던 친구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닫히는 그 순간 방이 엄청 조용해지다 못해 기묘해질 정도로 고요해진 거예요. 크게 틀어놓은 TV 소리도 콸콸 쏟아지던 물소리도 한순간에 아득해지면서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사방이 먹먹해지고 그때 갑자기 철컥 하고 객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모텔 중간에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지?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누구세요? 라고 소리를 치려는데 온몸이 굳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 없던 친구는 패닉에 빠졌는데요. 그 순간 중간 문을 열고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 정체불명의 여자가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건지 웃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소리. 여자는 침대 주위를 맴돌며 미친 듯이 웃어대더니 욕조 물을 틀었다가 껐다 하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친구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자는 더 자극을 받은 것처럼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침대까지 왔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깨를 쥐더니 귀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으로 어깨를 뒤로 확 꺾어버렸습니다. 악몽 같은 고통에 친구는 정말 온 힘을 쥐어짜면 눈을 번쩍 떴는데요. 눈을 뜨고 보니 방 안은 갑자기 아까 들린 공사 소리로 가득하고 욕조를 보니 수도꼭지는 꽉 잠겨 있었고 욕조에는 물이 딱 반만 찬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창문을 봤더니 다시 열려 있었고 1시간짜리 드라마는 이미 끝나서 다음 추천 영상이 뜨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시간을 확인해보니 저녁 11시. 그 잠깐 같았던 시간이 무려 2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친구는 바로 짐 싸서 그 밤에 나왔고 친구 방 바로 맞은편에 문 하나가 반쯤 열려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텔은 전층 문이 화사한 베이지색이었는데 혼자만 그 방만 칙칙한 회색인 방인 거예요. 친구는 도망치듯 그 옆을 지나치며 문에 붙은 숫자를 언뜻 봤는데 거기엔 610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안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601호 방에 들어갈 때 맞은편에 어떤 방도 없어서 내가 제일 끝방이구나 싶었대요.
바로 그 모텔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6층에는 609호까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눈을 뜨지 않았다면, 홀린 듯이 610호에 들어가게 됐다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모텔을 혼자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건가, 저거? 왜? 왜요? 아니, 저기 창문 틈에 자꾸 막 검은색이 있었다고. 잘못 본 거야. 내 눈을 잠깐 잘못 뜬 건가? 검은색 갑자기 이렇게 있어.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한번 열어봐주면 안 돼? 진짜 뭐 있나? 뭐 있어요? 커튼인데? 아, 저기 왜 창문이야? 왜 저기 왜 아무것도 없어? 몰라, 씨. 아, 몰라. 아, 무서워. 오늘 왜 비가 오는 거야? 아,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나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 여러분, 잠깐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저희는 연습실에 통유리였어요, 창문이. 배 실장님이라고 계세요. 배 실장님이 항상 보고 있는 거야, 우리를. 배 실장님 계신데 우리 연습하자. 이래가지고 막 연습 막 엄청 열심히 막 했어요. 막 했는데 배 실장님 그날 출근 안 한 거예요.